1727년. 뭐가 나올까요? 이거 너무 잘 알죠. 이거 너무 잘 알죠. 그 마페. 오, 맞습니다. 몰라요, 이거 맞습니다. 몰라요? 이거 몰라요. 몰라요? 마페를 모르는구나. 맞습니다. 바로 마패입니다. 조선시대 관리들이 공물을 보면서 말을 빌릴 때 쓰는 그런 용도였는데요. 아, 자, 그런데 또 다른 용도가 하나 있습니다. 마패는 바로 이 사람들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암행어사들은요, 탐관오리를 벌주려는 결정적 순간에 바로 이 마패로 정체를 딱 드러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암행어사 하면 암행어사 누구 이렇게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나요? 누굴까? 자, 암행어사의 대명사 바로 이분 박문수. 그렇죠. 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박문수? 들어봤어요. 아시고. 어사방문수 해가지고. 어사방문수,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어린이들 동화책 같은 데 보면 암행어사 박문수, 뭐 어사 박문수 이런 책들이 정말 많죠. 맞아요. 아, 네. 근데 딱 봐도 되게 믿음이 가는 이 느낌이에요. 느낌 오시나요? 네. 자, 박문수는요, 지금까지 조선의 대표 암행어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응. 자, 그런데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박문수에게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박문수는요, 암행어사였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잠깐만요. 어사 박문수로 알죠? 그죠? 그럼 진짜 큰일 아니에요, 지금? 자, 아니 그런데 왜 박문수가 왜 암행어사의 대명사가 됐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박문수는요, 지방을 감찰하는 직책인 어사를 맡은 적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숨어 다니는 암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행어사는 아니었던 거예요. 네. 어사. 맞습니다. 어사랑 암행어사를 따로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박문수는요, 암행어사와는 달리 정체를 드러내고 활동하는 특별 어사직이었습니다. 어사를 하면서 백성을 돕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는 정의의 사도, 아까 이야기하셨던 갑자기 암행어사 출동이 하면서 뭔가 극적인 드라마 같은 쫙 장면이 네. 만들어지잖아요. 네. 바로 그 암행어사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던 겁니다. 박문수는요, 조선 조정에서는요, 영웅은커녕 이단아의 미치광이로 취급받습니다. 미치광이까지요? 반전이죠. 오, 미치광이? 네. 아니 대체 왜 박문수는 백성들에겐 인정받고 조정에서는 미움을 받았을까요? 자, 오늘 주제는요, 어사 박문수는 왜 조선의 이단아가 되었나? 우리가 몰랐던 어사 박문수의 진짜 모습을 벗겨보겠습니다. 자, 때는요, 1728년 3월이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이 국정을 논하는 자리, 바로 국무회의. 자, 많은 신하들 그 사이에서는요, 영남 지역에서 돌아왔던 박문수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영남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었거든요. 박문수는요, 백성들의 그 형편을 살피고 도와주라는 어명을 받고 영남 지역을 감찰하고 돌아왔던 겁니다. 박문수는 왕에게 직접 조목조목 백성의 형편과 수령들의 그 잘잘못을 말하던 그때 신하들이 박문수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경악이요? 네. 어... 박문수가 왕 앞에서 엄청난 돌발 행동을 한 겁니다. 돌발 행동이요? 왕 앞에서. 왕 앞에서? 보고하던 박문수가요, 갑자기 소매로 손을
쓱 가져가더니 뭔가를 불쑥 꺼내가지고 왕 앞에 딱 들이민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 박문수.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죠? 오랜만이다. 예. 자, 박문수가 은밀하게 소매에 감춰뒀다가 쓱 꺼낸 것. 바로 크다, 크다. 이겁니다. 뭐지? 바로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이겁니다. 뭐야? 이겁니다. 뭐야? 아! 전복. 오, 살아있어. 살았어요? 살아 있습니다. 전복, 전복. 전복이요? 살았네. 맞습니다. 바로 전복. 그 경악할 만한 건가? 자, 처음 보네.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요. 영남 지역 한 관리의 잘못을 제대로 폭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위에서. 박문수가 지목한 이는요, 바로 양산 군수였습니다. 당시 양산 군수는 이 백성들이 정말 힘겹게 잡은 이 전복을 사면서 제값을 쳐주지 않고 그냥 관아에서 이 전복값을 후려쳐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가지고 뭘 남기려고 했다? 이윤을 남기려고 했던 것이죠. 아이고. 그렇죠. 급했네. 자, 그러면 그 힘들게 딴 이 전복단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자. 힘들죠. 그럼요. 힘들게 일하고도 제대로 대가를 못 받으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백성들은요, 그 박문수에게 아이고 힘듭니다. 이 사또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절절한 사연을 풀어놓았던 겁니다. 아이고. 양산 군수의 이런 행태를 듣고 화가 난 박문수, 바로 이 전복을 궁으로 가져와서 이게 양산 군수가 백성을 괴롭힌 증거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여준 겁니다. 가져왔구나. 네. 자, 그런데 왕 앞에서 예고도 없이 이렇게 뭔가를 꺼낸다? 이게 어떤 행위일까요? 위험한 행동. 아유, 그럼요. 어디 감히 왕 앞에서. 돌발이죠, 돌발. 맞습니다. 박문수의 이런 행동은요, 조선시대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한시다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박문수에게 벌을 줘야 됩니다 라고 고하기까지 합니다. 당시엔 끌려가서 벌을 받을 만큼 정말 무리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박문수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걸 참지 않습니다. 전례 없는 파격 행동까지 동원하면서 할 말은 하고 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자, 박문수에 대한 느낌 딱 오시죠? 네. 왕에게도요, 말을 돌려하지 않고 직언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와. 과격한 말도 툭툭 내뱉는 그런 신하가 바로 박문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왕과 박문수가 만납니다. 박문수에게 왕이 이렇게 말하죠. 경은 성품이 매우 좋은데 모자란 것은 학문일 뿐이요. 나 역시 그러니 우리 서로 힘씁시다. 그러니까 이게 왕이 이 박문수에게 학문이 부족하다면서 이렇게 애둘러 얘기하는. 질책을 한 거잖아요. 같이 있도록 나도 하자. 그러니 같이 합시다. 뭐 네. 이런 식으로. 그죠? 박문수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학문은 겉만 번지르르 해서 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신은 학문이 없어도 옛사람들에게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와. 자, 이 기죽지 않고 받아치는 박문수를 보면서 왕은 과연 어땠을까요? 계속 선전이 이어지니까 경이 아니면 누구도 이런 말을 못한다. 와. 이야. 그렇게 왕은 그런 박문수를 이해했고요. 심지어 직언하는 이 박문수를 참 좋아했던 겁니다. 박문수가 왕과 설전을 벌인 일은 여러 번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박문수가 왕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행동에 대해서 지적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문수의 대답이 뭐냐면 아들인 신하가 아버지인 왕을 쳐다보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코 쳐박고 아부 떨지 말고 우와.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우와. 라고 하고, 그러니까 조선의 관료들 중에서 박문수처럼 격한 말을 하고서 혼나지 않은 사람은 드물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왕과 박문수 사이가 아주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이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바로 조선 21대 왕 영조였습니다. 와. 영조 괜찮았나? 아들 겁나 괴롭힌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영조. 누구? 아들 누구? 사도세자를. 그렇죠. 우리 했잖아. 예.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아니 박문수는 얘기는 참고 사도세자한테는 이렇게 하고. 예. 정말 냉정하고 예민하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아, 영조였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때 박문수 앞에서만큼은 정말 너그러운 군주였습니다. 와 신기하네. 신기하죠. 그죠? 영조가 박문수를 신뢰하고 품어준 데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지? 둘은요. 네. 이전부터 아주 특별한 사이였거든요. 아 이전부터. 네, 맞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였습니다. 아. 박문수가 영조를 직접 가르쳤었거든요. 그래. 네. 때는요 1724년이었습니다. 박문수가 과거에 급제한 지 1년이 흐른 후였는데요. 34세 박문수는 31살이었던 영조를 만나게 됩니다. 이 경종은요 즉위 이후에 자식을 보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신하들의 권유에 따라서 동생 영조를 후계자로 확정했던 겁니다. 후계자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영조가 하루아침에 28 늦은 나이에 세제가 되었던 것이죠. 박문수는요 영조에게 이 왕의 덕목과 고서를 가르치는 관리이자 스승이었습니다. 게다가 3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스승과 제자, 친구지. 굉장히 돈독했겠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박문수가 춘방에서부터 그러니까 영조가 세제 시절부터 이미 임금의 알아줌을 받았으며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영조가 박문수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영조는요 박문수한테 이런 말까지 합니다. 각자 힘써 서로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우정이다 우정. 이 엄청난 말을 할 정도. 와.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1724년 8월 영조는요 조선의 21대 왕으로 드디어 등극합니다. 박문수와 영조는 더 이상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렇게 영조가 즉위한 지 4년 후 이 조선이 발칵 뒤집혀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영조에게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전하, 난이 일어났사옵니다. 난 지방에서 영조의 목숨을 위협하는 반란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꼭 알아야 할 별점 체크 포인트. 이인좌의 난. 자, 그럼 당시 이인좌와 함께 영조를 죽이겠다고 나선 반란 세력들, 그 세력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영조의 즉위 정당성을 부정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소론 세력이었습니다. 영조 때 가장 큰 두 당파가 노론과 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론, 소론을 알기 위해서는 당파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조선 조정에도 뜻을 같이 하는 정치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걸 당파라고 부르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현대 정당. 그거 떠오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영조 집권 이후 권력을 장악한 중심 세력은 노론이었습니다. 노론. 반란 세력은 그런 노론과 반대에 섰던 일부 소론 세력이었던 것이죠. 소론들은요, 당시 정계에서 자꾸 입지가 좁아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만이 극에 달했던 이인좌와 지방의 소론 세력들이 이렇게 못 산다, 갈아치우자 하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게 역모를 일으킨 이인좌와 반란 세력. 자, 근데 한 나라의 왕을 그냥 불만 있다고 칠 수는 없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명분이 있어요. 예, 어떤 명분을 내걸었을까요? 경종을 죽였다. 그렇죠. 이른바 경종 독살설. 영조가 선왕인 경종을 독살했기 죽였다. 때문에 왕 자격이 없다.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조 즉위 이후에 이복형을 독살한 왕, 이런 소문이 민가까지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독살설은 영조의 꼬리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던 중 이인좌 무리가 바로 이 경종 독살 문제를 명분으로 해서 난을 일으킨 겁니다. 네, 그렇게 점점 영조의 숨통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때 네. 영조를 위기에서 구할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은 누굴까요? 박문수? 맞습니다. 반란 세력을 토벌할 진압군의 선봉에 바로 박문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와. 근데 그 박문수는 뭔가 이 전쟁에서 확 싸우는 이런 장수는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박문수는 문신입니다. 자, 그런데 문신이었지만 영조의 부름에 막 한달음에 달려온 거예요. 아, 진짜. 다시 한번 영조와 박문수 관계를 좀 느껴지시죠? 그쵸, 그쵸. 통한 사이네요. 바로 오네. 이야.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박문수는요, 이 진압군의 총책임자를 옆에서 보조하면서 난을 진압하는데 정말 온몸을 바쳐서 앞장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바로 진압군으로 활약했던 박문수의 당파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설마. 박문수는요, 설마. 그들과 같은 소론파였던 겁니다. 소론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박문수가? 네, 맞습니다. 그 난을 일으킨 쪽이잖아요. 그렇죠. 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문수는 당파와 관계없이 영조를 지키는데 앞장을 섰던 것이죠. 와. 이러니 진짜 그러니까.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과연 이 이인좌의 난의 결론은 어땠을까요? 역사에 이인자의 난이라 남았으니까 아, 야. 와. 진압이 된 거네. 맞습니다. 맞아. 결국 박문수가 활약한 진압군의 대승리였습니다. 오. 그렇게 막을 내린 난. 목숨을 위협당했던 영조는 겨우 한숨 돌리게 되죠. 그런데 영조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같은 편인 소론을 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박문수. 노론은 당연히 소론인 박문수를 싫어했지만 이인좌의 난을 통해서 많은 소론 역시 박문수에 대한 미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우, 배신자. 자, 이러면서 박문수는요, 점점 더 많은 조선 관료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